네, 안녕하세요. 할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유민내과의 김희준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뇨 환자,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약만이 아니라 자가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꼭 자가혈당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은 먼저 당뇨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혈액에 이제 당 성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당분을 섭취를 해서 혈액에 이제 당 성분이 이제 떠다니게 됩니다. 그 당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이 당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몸이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장기에서 이 혈액에 들어온 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를 하는 인슐린이라는 거고요. 그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은 혈액에 이제 당 성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과잉으로 당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당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당뇨가 너무 과잉이 되면 모든 장기에 이제 침착을 해서 서서히 장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당뇨병의 정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당뇨병 약제는 보통 4가지 기전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좀 더 잘 나오게 해줍니다. 췌장에서. 두 번째는 나온 인슐린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당을 잘 분해하고 장기에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인슐린이랑 상관없이 몸에 들어온 당을 소변으로 빠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당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음식물을 통한 당의 흡수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전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우리가 잘 먹는 거는 아까 자가혈당 관리를 꼭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우리가 당뇨약을 먹는 거는 결국 이제 인슐린을 도와서 당을 활용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인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가혈당 관리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한 당의 총량이나 이런 당의 어떤 활용도를 운동을 통해서 높여주는 등의 이런 자가혈당 관리를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꼭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혈당 관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당화혈 색소 이렇게 했는데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혈당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그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병원에서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거의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피를 뽑아서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보고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 수치의 기준은 이제 6.5가 넘으면 당화혈색소 6.5를 기준으로 당뇨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3개월 동안에 평균 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측정했을 때 200이 넘으면 이제 당뇨가 많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당화혈색소가 6.5 정도면 평균 당 수치 20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복때 보통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은 공복때 많이 검사를 하는데요. 공복때 우리가 자가혈당 측정, 손끝으로 이용한 검사를 했을 때 126이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이제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당뇨병의 증상, 피곤하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자꾸 단 음식이 당긴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나 당뇨를 자가혈당으로 측정을 했을 때 200이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당뇨가 이제 진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당뇨를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당화혈색소고 두 번째가 이제 공복때 측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상이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자가혈당 측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꼭 당화혈색소를 따로 또 측정을 해서 6.5가 넘는지를 확인해서 당뇨를 진단을 하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이 식후랑 식전에 혈당을 꼭 관리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그 당화혈색소가 3개월 평균이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부족한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화혈색소의 최고의 단점은 아까 말한 공복대랑 그 식전에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전에 저혈당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식후에 혈당이 너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도 뭐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고혈당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꼭 자가 혈당을 통해서 또는 뭐 연속 혈당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식전이랑 공복대에 어느 정도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꼭 처음에 당뇨병 조절할 때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매일 당뇨를 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꼭 식전에 한 번, 밥 먹고 2시간 뒤 2번을 기준으로요. 네. 식전 한 번과 밥 먹고 2시간 뒤 2번을 세트로 묶어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2번을 꼭 재셔서 저한테 적어 오시면 당뇨병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복에 그리고 밥 먹고 2시간 뒤 이렇게 네네네. 일주일에 2번은 재야지 이렇게 모니터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유빈내과의 김희준 원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